네, 안녕하십니까. 방구석 경제. 오늘 주제는 환율입니다. 제 개인적인 환율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밤에 발생한 일인데요. 환율이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했습니다. 1480원대에서 1440원대까지 보기 드물게 3% 이상 4% 가까이 급락을 했는데요. 제 생각은 오래전부터 주장을 해왔는데, 오래전 아니라 몇 달 전부터 주장을 해왔는데, 당분간 원화가 강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자, 그 근거로 말씀드릴 것은 말씀드리기 전에 할 얘기는 현대 시대에서 국가마다 가진 어떤 대표적인 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약간 물론 중동 같은 경우에는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은 중동 같은 나라들은 석유가 주 산물이죠. 예, 석유가 주 산물인데 그래서 이 중동 국가들 그리고 중동뿐만 아니라 러시아라든지 또 미국도 최근엔 석유를 많이 생산하죠. 하여튼 뭐 그런데 이 주요 산물이 석유인 나라들은 당연히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에 의해서 국제 가격에 의해서 국가의 경제 상황이 결정되는 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물론 이런 나라들은 달러 페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긴 한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동보다는 덜하지만은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어떤 적고 많고 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주요 산물, 주요 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산업의 동태를 파악하면은 그 국가의 중단기적, 중기적인 어떤 경제 상황이라든지 또 환율 같은 것도 알 수 있는데요. 이게 뭐 100% 영향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때 이제 한국은 주요 산물이 뭐냐라고 물으시면은 당연히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얼핏 생각하면은 한국에 뭐 다양한 산업이 있고 뭐 다양한 직업이 있고 하지만은 사실은 한국의 주요 산물은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비중이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매출액만을 보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순이익이라든지 또 수출량이라든지 환율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거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메모리 반도체가 가장 중요한데요. 뭐 당연히 한국에서 제일 큰 기업이 삼성이나 SK 같은 경우에 둘 다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죠. 예, 굉장히 거대한 공장 시설을 한국에 가지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삼성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또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수도권에 분포되어 있고 굉장히 한국의 주요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반도체 가격이 말씀드리자면은 최근 메모리 반도체 가격 추이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최근에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건 아닌데 외국에서 좀 예, 최근 들어서 메모리 가격이 굉장히 급등하고 있거든요. 예, 보시면은 2025년 여기 보면 6월 달까지 6월 초죠. 6월 초까지는 50달러 정도 하던 게 지금은 보시면은 110달러 이것도 예, 그렇죠. 110달러, 120달러 거의
같은 가격의 제품이 2배 반 이상 상승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생산하는데 원가는 그렇게 오르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차피 계속 생산하던 같은 제품이기 때문에 똑같은 제품의 가격이 이렇게 급등했다는 것은 상당수가 다 순마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기 전에도 한국의 주요 산업이 메모리 산업일 정도로 그 사이즈가 거대했는데, 그 거대한 산업이 한 번에 가격이 이만큼 뛰어버린 겁니다. 당연히 이게 가장 현재 환율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요. 게다가 이 공장들이 다 한국에 대부분 위치해 있습니다. 수출이 된다는 거죠. 이 메모리 반도체나 HBM 같은 반도체 같은 것들이 전부 국내 소비가 되는 제품들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이라든지 이런 곳을, 대만 이런 데로 다 수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제품으로 만들어져서 전 세계로 팔려나가는 거죠. 그런데 물론 중국에도 공장이 있습니다. SK나 삼성 둘 다. 하지만은 한국이 여전히 규모가 가장 크고요. 사실 경쟁 상대라고 하는 마이크론이 있지만은, 예, 뭐 이렇게 세 개 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마이크론, 삼성, SK. 그래서 그 두 개가 가장 중요한데요. 최근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한국의 원화 가치는 강세로 당분간은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왜 최근에는 계속 약세를 보였느냐라고 물으실 텐데요. 사실 환율이라는 거는 상당히 많은 요인들이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특정 하나만으로는 제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게 부적절할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올랐던 거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뭐 주식이든 집값이든 환율이든 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게 있고요. 또 관성이라는 게 작용을 하는 거고요. 보시면은 2021년도 이후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한국의 환율이 상승해 오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렸다 오르다 하는 이런 것들이 그 과정 사이사이에도 보시면 결국에 추세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관성이 있거든요. 그런 관성에 따라 계속 상승한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최근의 하락은, 급격한 하락은, 이거는 이제 추세가 이탈됐다는 강력한 신호죠. 단 몇 시간 만에 환율이 거의 4% 가까이 하락을 한다는 것은 뭔가 전환점이 찍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추세를 이탈한 거거든요. 네. 뭐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주요 산물이 굉장히 잘 팔리고 고이익을 남기고 있는데, 그 나라의 화폐 가치가 약해지는 경우는 없거든요. 네. 뭐 다른 이야기를 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게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코스피도 보시면은 6월달 정도를 기점으로 급상승했죠. 예. 사실 이거하고 겹치는 게 아까 보신 메모리 가격 추이하고 상당히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 가격도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유사하게, 물론 정도는 이것보다 부동산은 훨씬 약하게 올랐지만은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한국은 반도체를 팔아서 그 돈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 돈이 자산시장으로 가서 집값을 상승시키고 그런 추이를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잘 팔리면 사실 집값이나 주식도 오르게 돼 있고요. 또 한국 경제가 그렇게 해서 강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또 환율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약간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리자면은 2017, 18년도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죠. 그 당시에 환율이 거의 1,070원, 1,060원 뭐 이렇게까지 하락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이럴 때 보시면은 1,060원대까지
이때도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기였거든요. 이때 보시면은 환율이 굉장히 워낙 강세였죠. 이 당시에 보시면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세였고요. 또 반대로 2020년, 22년부터 원화 급등기, 원화 가치 급락기, 환율 급등기에는 검색해 보시면 반도체 메모리 가격이 급락하고 있었던 걸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사실 그걸 보신다면은 과거에는 메모리 산업이 지금만큼, 물론 과거에도 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7년도 당시에도 IMF 원인 중에 하나가 반도체 가격 같은 문제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최근에는 국가 경제가 커졌는데 그것보다도 반도체 산업이 더 커졌기 때문에 메모리 산업이 가장 중요한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그런 겁니다. 금리가 더 중요하지 않냐. 사실 금리라는 것도 따져보면은 반도체가 잘 팔려서 돈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게 물가를 올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금리도 올려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면 또 같은 원화 강세 요인이 되는 거고요. 사실은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소 부차적인 현재 상황에 따라서 딸려오는 요인이고, 그거를 보시기보다는 그거보다 좀 더 앞단계에 있는 실제 산업의 현황을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